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드디어 저기 보시면 10월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뉴스들이. 이게 되게 오래 기다려서 애초에는 2007년에 올라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네. 금년 초에 이제 10월에 뜬다고 그랬는데 지지난주 또 연기. 지금 왜 더 때문에. 신중해지고 왜 더 못 띄우는지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은 항상 발사 연기가 되고 문제가 생겼고 이런 거는 다 망원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동안은. 이번에 문제는 로켓에 문제가 있었어요. 네. 뚜껑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뚜껑이 벌어지고 뚜껑이 딱 떨어지는데 문제가 있었대요. 쉽게는 해결이 될 문제라고는 하는데 그 10조지 않습니까? 또 만들지도 못해. 아, 그래가지고 그렇죠. 안전에 안전,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또 지연이 됐는데 11월이나 12월 초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제 생각에는 발사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만 저렇게 오래 걸렸나? 그건 아니죠. 보시면은 큰 저 위성이 이제 로제타 위성이고요. 저 조그만 게 이제 필레라고 그래가지고 네. 소행성이 직접 떨어져서 샘플을 채취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내려고 그랬는데 사실 저 미션도 너무 오래 걸렸었어요. 저 미션을 구상을 한 게 1985년. 사실은 저런 거를 다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따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현실적이어야 돼. 그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허블 망원경도 로비를 30년을 했어요. 와. 로비만. 미국은 모든 게 로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사하고 유럽 연합 우주국 ESA라고 있는데 첫 미팅을 1986년에 합니다. 저 네. 소행성에다가 총알로 총알을 맞추겠다는 미션을 처음으로 이제 수행을 하시고 1986년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19년 만에 발사를 성공한 거예요.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우주 미션은 되게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체 사진의 모두는 허블 망원경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알루미늄 호일 같이 생겼는데 네. 저게 허블 망원경이죠? 그렇죠. 저게 허블 저 친구가 망원경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진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진우 망원경이죠. 교수님이 본전 넉넉하게 뽑았네. 네, 본전 넉넉하게 뽑았. 왜냐면 허블 망원경은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30년이 넘게 지금. 와. 1990년에 발사를 했거든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작이 언제냐? 처음에는 JWST가 아니었어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아니고 원래 이름은 NGST였어요. 진짜 차세대 그러냐. 우주 망원경이네. Next Generation Space Telescope. 허블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차세대 우주 망원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왼쪽에 보시면은 HST라는 게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궤도를 3바퀴 도는 동안 어떤 은하를 찍으면은 저런 이미지가, 저런 뿌연 이미지가 나오는데 차세대 망원경으로 딱 2시간만 찍으면 저거보다 더 깨끗한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96년도에 처음으로 차세대 우주 망원경 컨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허블은 이제 막 원기둥 같은 그 원통형 모양이었지 않습니까? 약간 시초군요. 네, 약간 시초죠.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 아까 그 망원경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망원경의 한 부분 같. 그쵸. 네. 저거는 이제 초기 모델이에요. 초기 모델.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갖다 놓기 위해서는 저런 방패막 같은 차폐막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다 저 때 한번 설계가 되기는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2년도에 공식적인 이름을 얻게 됩니다.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라는. 원래는 아까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차세대 우주 망원경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런 컨셉이 딱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름을 얻어요. 허블도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이름을 처음에 지었듯이 제임스 웹이 누구냐? 저 아저씨인가 보네요. 그렇죠. 저 아저씨죠. 저 아저씨가 그럼 뭐 하는 분인데 이름을 갖다 붙이냐? 아폴로 그 직전에 이제 사람을 우주로 쏘아 보내기 시작할 때 그때 나사 국장이에요. 나사 2대 국장. 우주의 황금기는 아폴로 시대지 않습니까? 나사의 황금기는 그 모든 기트를 만든 그분이에요. 저분이 저 망원경에 먹혔어요. 제임스 웹을 치면 저분이 안 뜹니다. 망원경이 뜹니다. 요즘에는. 그 당시에 이름을 얻었는 순간에도 사실 실체는 없었어요. 저게 2004년인데 저 육각형 틀 보이죠? 네. 저게 그 거울에 들어가는 틀이에요. 그냥. 저 2004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2005년도에 저 아리안 5라는 로켓인데 저게 발사체예요. 저 제일 맨 끝에 아까 그 망원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망원경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접어야 되겠죠. 저기에 들어갈 수 이미 많이 늦었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계획을 세워지고 할 때는 2007년도에 발사해요. 근데 이제야 2005년도가 돼서야 저 발사체가 선정이 되고 2004년도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늦은 거죠. 근데 이거 약간 이해는 되네요. 왜냐면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담당하는
담당하고 있는 약간 장인 정신으로 담당하고 있는 장인 정신. 그죠?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데 그러다 보면은 아 이거 좀 늦었어. 아 그럼 이거 맞춰갈게. 이러다 보면은 그렇죠. 또 사실은 저기에 정치적인 기가 많이 개입이 돼 있어요. 미국도 정권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뭐 펀딩이 잘렸다가 다시 들어오고 잘렸다가 다시 들어오고 모든 거는 사실 돈 때문에 모든 문제는 돈이다. 돈이다. 네. 맞아요. 그것도 말했었어요. 저거 접는 법 때문에 나사에서 종이접기 전문가 불렀다고. 일본에 있는 종이접기 전문가를 불렀다는 얘기를 듣기는 네, 했는데 가서 물어봤는데 음. 진짜 불렀다고는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체는 검증된 바가 없어요. 저는 찾아봤는데 그래서 찾아봤는데 검증된 바가 없구나. 네. 일단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드디어 첫 번째 디자인이 사람이랑 같이 보니까 저게 진짜. 사람이 저기 실제 사이즈 모형이에요. 기저귀 위에 올라온 그 벌집 피자 같다. 네. 저의 평은 그렇습니다. 엄청 크죠? 네. 저게 저 꼭대기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네. 그러면 로켓은 얼마나 큰 거야? 로켓도 큰데 잘 일단 저건 접힌다. 너무 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2007년에 저렇게 저게 이제 거울이 부착이 된 모습이고 왼쪽엔 저 틀이죠. 저 틀이 뭐냐면은 접혀야 되는 틀인 거예요. 거기에다 거울을 부착을 그래야 실을 수가 있으니까 저 틀부터 만드는 거예요. 저게 2007년, 2008년에 이제 저렇게 틀이 만들어지고 거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2007년에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요 부품들이 계속 딜레이가 돼서. 그리고 나서 2011년에 짜잔 하고 드디어 거울이 완성이 됩니다. 금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주 저쪽으로 가면 아주 춥잖아요. 온도가 매우 낮잖아요. 낮은 온도에서도 이제 금이 가지 않고 튼튼하게 견뎌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강도 테스트나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주제 중에 하나 허블 망원경과 그렇죠. 망원경 제임스 웹 스페이스 망원경의 허블 비교. 망원경 그리고 차세대 우주 망원경의 비교.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진 것이며 엄청 많은 돈을 들어서까지 새로운 차세대를 보내는 이유. 왜 써야 되냐? 요거는 지금 허블 망원경하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크기 비교해서 저기 밑에 사람 있죠? 크기 비교를 위해서. 와 멋있다 이거. 그죠? 저게 이제 실제 비율이에요. 허블 망원경도 꽤 큰 망원경이에요. 그리고 저 안에 보이는 저 흰색이 거울이고 저거는 은색이고 여기는 금색으로 코팅이 돼 있어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 허블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저 거울 사이즈죠. 네, 거울 사이즈가 엄청 많이 거울 사이즈가 비교가 안 돼. 망원경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울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허블 망원경은 2.4m예요. 원래는 허블 망원경도 3m로 설계는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2.4m로 이제 줄여져서 만들어졌고 제임스 웹 망원경의 거울 크기는 6.5m예요. 와. 3배,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사이즈입니다. 하나하나 저 조각조각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저거를 한 조각 한 조각 미세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더 정확하게 잘 모으기 위해서. 아 그래서 틀을 다 일일이 네, 만들었구나. 일일이 다 틀을 만든 거죠. 허블 망원경은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자외선 조금, 적외선 조금 요렇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이 보는 이미지는 거의가 우리가 보는 사람이 보는 이미지하고 비슷한 이미지인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적외선 영역만 봐요. 저 700나노미터에서 가시광선 조금 저게 적외선 반사력이 우수해가지고 금으로 코팅된 거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적외선 빛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허블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기보다 허블은 은퇴를 못 하겠네요. 뭔데요? 은퇴 못 하고 허블은 계속 할 일 하시고 네. 제임스 웹은 이제 다른 일 하러 가는 거네. 네네. 그러네요. 허블 형 미안하네요. 적외선을 촬영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나오는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새로 태어나는 별들 그리고 새로 생겨나는 행성들 그 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 그 행성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적외선으로 관측을 해야지만 그 깊숙한 곳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뿌옇게 안개가 끼면은 우리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앞이? 근데 그걸 적외선으로 보면 안개가 없듯이 다 앞이 보여요. 그렇죠. 우리 뭐 예를 들면 열화상 카메라 이런 거 볼 때도 네네. 한마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임스 웹을 위에 띄우면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하나의 추가적인 감각 기관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주가 팽창을 함에 따라서 멀리 있는 은하들은 점점 더 붉어져요. 붉어지다 보면은 더 멀어지면은 저 적외선 쪽으로 가요. 허블 망원경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붉은 쪽까지만 볼 수 있는 적외선으로 보면은 더 멀리 있는 은하까지 더 팽창해서 너무 멀어져 버린 은하까지 저 제임스 웹 망원경은 우주 망원경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으로 관측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저 망원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고 그렇죠. 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한 200년 정도 은퇴 못하고 허블도 은퇴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허블보다 어. 오래 가기를 네네네. 업그레이드 주구장창 해드립니다. 제임스에. 그리고 어디다가 보내냐? 허블 우주 망원경은 우주왕복선이 가져다가 저 570km 상공에 떠서 우리 지구를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근데 제임스 웹 망원경은 L2 포인트라는 나그란지 포인트라는 곳에다 근데 웹은 진짜 고치기도 좀 멀리까지. 힘들 것 진짜 같은데? 멀리 나죠.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서 업그레이드 안 되는구나.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쏴야 돼요. 왜 L2에 가야 되냐가 문제겠죠. 왜 가 저기? 그렇죠. 왜냐면 왜 하필 허블은 저기야? 지구에서 또 돌고 있는데 왜 저기까지 가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지금 가운데 태양이 있죠. 어디 가운데, 있죠? 저 가운데 있죠? 저 네. 밝은 부분이 밝은 태양입니다. 분. 아 네.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태양 반대편에 있습니다. 왜 그래서 뒤에 있어요? 왜 뒤에 있냐면은 모든 에너지, 우리 사람도 적외선을 내 열이 있는 모든 물체들은 열에 취약해요. 노이즈가 너무 심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가장 먼 곳에 그리고 지구 뒤로 갖다 놓으면 태양의 영향을 덜 받겠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저 차폐막이라고 그러는데 저 밑에 5개의 레이어로 쌓였던 것들, 5개 층으로 쌓였던 그 큰 알루미늄 포일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저 태양 빛과 열을 가리기 위한 거. 아. 잠시만요. 조금 헷갈려요. 네네. 왜냐면은 그 거울이 빛을 모아서 가지고 있는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다고 했는데 빛은 열을 그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우리는 태양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 먼 데서 오는 다른 태양 반대쪽에 있는 다른 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저 멀리. 저 멀리. 음. 그래서 저 L2 포인트가 원래 목성이 우리 지구보다 공전 주기가 길지 않습니까? 길기도 길지만 중심에서 멀어지면은 속도가 느려져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공전 주기도 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케플러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네. 저 L2 포인트에 갖다 놓으면은 네. 중력의 효과가 하는 상쇄돼가지고 태양이 당기는 힘, 그다음에 지구가 당기는 힘 이런 게 정확하게 작용을 해서 지구와 일정한 속도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구 반대편에 태양과 일직선으로 놓이게 돼요. 한마디로 그래서- 태양, 지구, L2 저기가 일직선이 된다는 거죠? 항상 일직선이 되는 포인트가 저 라그란지안 포인트. 원심력으로 멀어지지는 않을까요? 네, 그렇게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는 포인트가 저 포인트에 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저런 라그란지안 포인트에 망원경들이 가 있어요. 소호라는 망원경은 태양을 봐야 되는 망원경이에요. 지구가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L1 태양에 가까운 쪽에 이제 가 있는 거예요. 저 차폐막들이 있어요. 저게 태양열을 방지를 하는 5개 층이고요. 그리고 저 밑에 박스 같은 게 있어요. 그 차폐막 네. 상자 같은 거. 거기에 모든 관측 장치가 다 있어요. 저 차폐막이 어. 은색인 거죠? 네, 은색이에요. 그래서 저기 빛을 반사시켜서 저 앞에 초점으로 맞춰서 빛이 저 가운데로 쫙 들어가면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쟤도 빛반사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아. 빛을 모으는 거죠. 한 점으로 모으는 한 거죠, 점으로 쟤는. 모으게. 한 점으로 모아서 저 가운데로 쏙 들어가면은 아래쪽으로 이제 분석하는 대로 다. 그럼 저 디텍터로. 박스가 눈이네요. 그렇죠. 저 박스가 디텍터인 거죠. 신기하다. 사이즈가 얼마나냐? 테니스 코트만 합니다. 아. 길고 큽니다. 길이는 조금 짧은데 커요. 이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 로켓에 왼쪽에 로켓이고 저게 저만한 사이즈예요. 저걸 네. 어떻게 잡지? 그러니까 신기해 이제 죽겠네. 보입니다. 저거를 저만한 거잖아요. 접고 저렇게 접고 오. 저렇게 되는 거구나. 싹, 싹 접어가지고 싹, 팍. 저렇게 접어서 딱 답니다. 합체. 저게 페어링이에요. 와. 방금 저 뚜껑이. 진짜. 이번에 문제가 있었던 게 저 뚜껑이가 문제가 있었던. 저 망원경에 가장 중요한 디텍터 장치가 4가지가 있어요. 니얼캠이라는 게 있는데 저기는 이제 저 영역만 관측을 해요. 이제 측정을 하는 디텍터예요. 이제 저기는 이제 적외선 쪽만 찍는 거고 네. 그 다음 중요한 게 니얼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니얼 인프라레드 스펙. 전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서 오른쪽에 프리즘처럼 받은 빛을 다 하나씩 갈라놓는 거예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와. 그걸 분광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사 아까 그 유럽 연합 우주국 이제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한 장치예요. 아 이거 하나하나 모듈별로 따로 개발을 그렇죠. 했구나. 하나하나 다 다른 데서 개발을 해요. 그러면은 저걸 왜 띄우냐? 제임스 우주 망원경으로 가장 뭘 할 거냐? 뭘 볼 거냐? 제가 좋아하는 분야만 3개 썼습니다. 아, 훨씬 많은데. 너무 많이 있어요. 외계 행성의 대기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센서티브 하거든요. 외계 행성의 대기 분석을 통해 생명의 가능성. 그렇죠. 어. 만약에 딱 봤는데 분석을 했는데 지구의 대기와 똑같다.
그러면 살 수 소름. 도전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빛이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거잖아요. 네. 저거는 행성이에요. 외계 행성의 대기를 통과를 하겠죠. 저렇게 네. 대기를 통과하면은 통과를 하는 빛들도 있을 거고 못 통과하는 빛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로 나오는 빛이 저기가 조그맣게 지금 외계 행성이 보일 거예요. 가운데 오른쪽에 별로부터 나오는 빛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어요. 근데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거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만 통과를 했어. 그쵸. 그러면은 저 대기는 저 행성의 대기에 흡수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아까 우리가 분광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빛을 하나하나 쪼개서 보는 거예요. 약간 기체 조성마다 그렇죠. 흡수하는 어떤 빛의 뭐 여기로 말하면 색깔이 다르니 그걸로 파악을 한다. 그렇죠. 그럴 수 있네요. 이런 정밀한 관측이 가능해요. 그럴까요? 다음에는 별과 외계 행성의 탄생.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제임스 우주망원경은 적외선을 보는가? 적의 왜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이미지. 왼쪽이 가시광선으로 허블로 봤을 때 이미지고 둘 다 허블 이미지기는 해요. 예. 근데 허블 이미지를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적외선 쪽에 좋은 카메라를 달았어요. 똑같은 이미지를 똑같은 데를 촬영을 한 건데 왼쪽에는 구름같이 생긴 부분에 별이 안 보이죠. 네. 많이 네. 안 보이죠. 많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그라운드에 별이 많이 안 보여. 왜냐면은 저게 구름으로 먼지로 가득 차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저런 곳에서 별이 탄생을 해요. 보이지 않으면 별의 탄생을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와. 별은 먼지 속에서 생기거든요. 분자 먼지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 우주에서 태어난 최초의 별, 그 최초의 별들에 모여서 생긴 은하,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모든 게 수소하고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약간의 금속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금속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별에는 이 이전에 별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금속 성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광을 해보면은 많은 게 금속 성분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오래된 별인 거죠. 그리고 은하들은 아까 적색 편이가 이루어져서 점점 더 빨간색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외선 영역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적외선 진짜 영역으로. 신기하다. 저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은 맨 위에 있는 화살표 허블 망원경이 볼 수 있는 한계. 우리가 빅뱅이 오른쪽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막 우주 배경 복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잠깐 어두웠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제임스 웹 망원경은 그 별이 태어난 순간까지 거의 직전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저게 과거를 본다고 저 제목이 Seeing Back into the Cosmos예요. 그죠? 과거를 본다. 우주의 그러네. 과거를 본다.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외계인들이 만약에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 지구를 봤을 때 우리 지구는 현재는 우리 우주인 지구인들이 살고 있지만 걔네들이 1억 광년 떨어져서 봤을 때는 뭐 공룡이 살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사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제임스 웹 여태까지 말했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이제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인데요. 원래는 유럽 우주국에서 미국에서 만든 스페이스 셔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쏘려고 만들었던 발사체예요. 네. 저 위에 우주선 같은 거 있죠. 네. 네. 저걸 만들려고 했는데 저 계획이 캔슬이 됐어요. 그래도 발사체는 만들었기 때문에 저 발사체를 다르게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저 가운데 하얀색 통 같은 게 들어있죠. 네. 네. 저게 우주 정거장, 국제 우주 정거장의 모듈이에요. 모듈들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동안. 그것처럼 저 오른쪽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접어서 저기다가 딱 실어가지고 이제 발사를 하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한마디로 지금 국제 우주 정거장의 모듈. 모듈이고 그렇죠. 그걸 실어 나르듯이 마치 그렇죠. 이 망원경도 실는다. 그게 맨 오른쪽 사진인 거고. 네.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저 아리안 5가 사실은 크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더 큰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가장 핫하신 분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네. 나사에서 스페이스X를 계약을 하고 수주를 주는데 왜 저거는 스페이스X에서 만든 팔콘 9이나 뭐 헤비나 이런 거에 안 실어 나르냐. 의미가 없어요. 돈이 더 들어요. 저것들은 이제 이미 계약적으로 파트너십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역할이 임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돈을 더 들여서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렇지. 갑자기 뭐 저렇게 협업을 하다가 그렇죠. 얘가 좀 핫한데 얘랑 할까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저 발사체도 충분히 제임스 웹 망원경을 올려 보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 충분히. 네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쏘냐? 네. 저런 데가 있었다는 걸 아셨습니까? 프렌치 기아나라는 데가 있어요. 와. 남미 대서양에 배로 실어가지고 저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리안 5는 다 저기서 쏴요. 프렌치 기아나에서. 솔직히 유럽 자체에서는 발사를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 저게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주 공간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오. 우주 오. 공간에 이제 저 L2 포인트로 가면서 저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저게 안 펼쳐지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죽어도 계속해요. 아, 저게 지금은 저희가 짧게 저렇게 1분 몇 초에 보여드리지만 저게 3주에 걸쳐서 펴진 삼주? 그쵸. 네, 천천히. 천천히. 해야. 저희 태양 전지판이 있죠. 아, 저 밑에 있네. 있죠. 저기요. 네네. 우리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 정도 태양계 뒤에 있지만 그렇다고 태양빛이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쉴드를 치는 거고 쉴드 끝에다가 태양 전지를 달아 놓는 거죠. 아, 기도해야겠다. 아. 올라갈 거예요. 금년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이미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연구 제안서도 다 받았어요. 뭘 관측을 해야 될지 이미 목표를 갖고 올라갑니다. 저 망원경은.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요. 사실 저기에 기사가 빅뱅 직후를 본다고 그랬는데 빅뱅 직후까지는 조금 아니고 네. 빅뱅 조금 지나서 첫 번째 별이 태어나는 순간 거기까지는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제임스 웹. 무언가 보이기 시작할 그렇죠. 마지막으로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천문학의 미래는 저 현재 우리가 공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만들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알 수 있는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문명입니다. 네,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을 끝으로 오늘 랩미팅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